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부생 김건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0년 7월 호 어드밴스드 일렉트로닉 머터리얼스의 프론트 커버로 선정된 논문인 이온겔 다이렉트릭을 적용한 WSE2 MOSE2 이중접합 기반 버티컬 티팻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에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TMD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티팻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2D 티팻의 한계와 이를 위 논문에서 어떻게 엔지니어링해서 개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후 논문에서의 소자 제작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재료적, 장기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뒤에 소자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트랜지스터 기술이 발전해온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게이트 길이를 줄이고 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자 성능을 향상시켜 왔으며 이제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어의 법칙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소자 크기가 원자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자는 물리적, 공정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재료공학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 물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후보가 TMD 기반 2차원 반도체입니다. 왼쪽의 템 이미지를 보면 실리콘은 이제 3차원 벌크 구조고 2차원 반도체는 원자층 두께로 매우 얇은 층상 구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쉽게 비유를 하자면 3차원 벌크 재료가 이제 일반적인 케이크라면 TMD 같은 2차원 재료는 이제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얇은 층이 여러 겹 쌓인 구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TMD는 한 층 한 층이 매우 얇으면서도 장기적 특성을 제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차세대 트랜지스터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기존 모스펫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 역시 이제 함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터널링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입니다. 티펫은 이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이용해서 전류를 스위칭하는 소재입니다. 즉 모스펫처럼 열전자 방출 설모닉 에미션 기반으로 캐리어가 장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접합 영역에서 밴드 간 터널링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티펫은 전류가 열적으로 장벽을 넘는 과정에 지배되지 않고 게이트 전압에 의해 터널링 경로가 열리면서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볼츠만 분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그 결과 모스펫에서 나타나는 이제 볼츠만 한계에 제한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 이제 SS가 60 미만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티펫은 이중 접합에서의 밴드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타입 3의 구조에서 한쪽 물질의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다른 쪽 물질의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밴드가 얼라인 될 때 터널링 장벽 두께가 얇아져서 전자가 밴드를 통과해야 하는 거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 이제 캐리어들이 터널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티펫을 실제로 구현할 때의 핵심은 터널링이 잘 일어나는 밴드 얼라이먼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관점에서 2차원 재료는 티펫 구현에 이제 유리한 플랫폼입니다. 2차원 물질은 반데르발스 이종 접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서 기존 벌크 반도체처럼 격자 상수 차이에 따른 레티스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티펫에 유리한 이제 밴드 얼라이먼트를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컨벤셔널 2D 티펫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차원 소재 표면에서는 댕글링 본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좋은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형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부분의 2D 티펫 연구가 N타입 동작으로 주로 보고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TMD 재료가 본질적으로 이제 N타입 성향을 가지거나 접촉에서 이제 전자 주입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새로운 구조의 티펫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이제 EMIM TFSI 기반 이온계를 스핀 코팅해서 탑 게이트 다이렉트릭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의 고품질 산화막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이온겔 다이렉트릭으로 이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이제 WSE2, MOS2 헤테로 정션 구조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많이 보고되었던 N타입이 아니라 P타입의 이제 2D 티펫 동작을 구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이제 룸템에서 60 이하의 SS를 보인 사례로 그 의미가 큽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소자를 실제로 어떻게 제작했는지 패브리케이션 공정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대략적으로 4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WSE2를 픽업 트랜스퍼 방식으로 이제 실리콘 기판에 전사를 합니다. 이후 동일하게 MOS2를 이제 픽업 트랜스퍼하여 이제 최전적으로 WSE2, MOS2 수직 이종 접합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와 서멀 이바포레이션을 통해서 전극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금속의 워크 펑션 차이를 고려해서 드레인 쪽에는 팔라듐을 사용을 하고 소스에서는 티타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서로 다른 메탈 컨택을 적용을 해서 WSE2와 MOS2 각각에서의 캐리어 주입 특성을 조절하려는 그러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핵심이 이제 이온겔 스핀 코팅을 진행을 해서 탑게이트 다이렉트릭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온겔은 조성비가 EMIM TFSI 88, PEG DE8 그리고 HOMPP 4의 그러한 조성비로 이온겔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EMIM은 이제 양이온이고 TFSI는 음이온 역할을 하며 HOMPP는 이제 UV 라이트에서 작동하는 포토 이니시에이터, PEGD는 UV 접근에서 크로스 링킹을 형성하는 물질로서 이제 이온겔의 고정과 안정화에 이제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코팅된 이온겔은 매우 높은 커패시턴스를 가지기 때문에 작은 게이트 볼티지만으로도 채널에 강한 전하를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WSE2, MOS2 헤테로 정션의 밴드 정렬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이제 타입 2에서 타입 3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라만 분광기 AFM 그리고 XPS를 이용한 재료의 캐릭터리제이션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만 분광기 데이터입니다. 라만 분광법은 시료의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비탄성 산란을 이용해서 물질의 격자 진동, 즉 이제 폰온 모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물질마다 고유한 라만 피크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재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결과에서도 이제 WSE2와 MOS2 각각의 이제 특정 피크가 관찰이 되고, 이종접합 영역에서는 두 재료의 피크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WSE2, MOS2가 정상적으로 적층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FM 결과입니다. AFM은 이제 뾰족한 팁이 이제 표면을 스캔할 때 발생하는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이제 캔틀리버가 변형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시럽 표면의 이제 포토그래피를 이제 나노미터 스케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영역, 이제 WSE2 영역, 그리고 이제 WSE2, MOS2 오버랩 영역으로 갈수록 이제 스텝 하이트가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크의 두께가 약 3층 정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수직 이종 접합 구조가 이제 잘 형성되었음을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XPS입니다. XPS는 시료의 엑스레이를 조사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서 바인딩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원소 조성 및 전자 구조 정보를 기술하는 전자 정보를 얻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특히 밸런스 밴드 영역을 분석하면 이제 밸런스 밴드 맥시멈 위치를 추출할 수가 있어서 밴드 얼라이먼트를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 결과에서 MOS2는 상대적으로 M 경량, N타입 경량, 이제 WST는 이제 MP폴라 특성을 보였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오른쪽과 같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XPS 결과는 이후 이제 이온겔 게이트로 밴드갭을 조정했을 때 BTBT가 가능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중심으로 실제로 티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그에 따른 작동 메커니즘 및 성능 특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는 소자의 트랜스퍼 커브 결과입니다. 특히 붉게 표시된 그 구간이 이제 P타입 티펫 리전이면 대략 이제 게이트 볼티지가 마이너스 5V에서 3V, 마이너스 3V 범위에서 이제 티펫 동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제 피규어를 보시게 되면 음이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면 이온겔 내부에 이제 TFSI 이온이 채널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채널에 홀 어큐뮬레이션이 유도되면서 이제
P-타입 티팹 위잼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WS2, MOS2 헤테로 정션의 밴드 얼라이먼트가 이제 타입 3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BTBT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실온에서 SS 값이 한 60mV/데크로 이제 스위칭이 구현이 되고 그래프에 표시된 것처럼 이제 또 최소 값은 이제 33 정도로 이제 매우 낮은 이 서브스테로이드 스윙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아래에 이제 온도 의존성 결과를 보면은 이제 PT팹 영역에서 SS가 거의 이제 온도의 템퍼러처 인디펜던트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열전차 방출이 아니라 이제 터널링에 의해 이 메커니즘이 지배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숄더 리전, 즉 이제 게이트 볼티지가 마이너스 3V에서 마이너스 1.5V 사이의 범위입니다. 왼쪽 이제 트랜스퍼 커브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이제 P타입 티팹과 이제 N타입 팻 영역 사이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게이트 전압이 변화를 하면서 밴드가 이제 계속 이동하긴 하지만 오른쪽 50도처럼 두 재료의 밴드 정렬이 터널링이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얼라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즉 이제 P타입 티팹처럼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오버랩이 명확하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BTBT가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또 그 동시에 또 N타입 그 일반 팻처럼 전도 채널이 완전히 열리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숄더 이전 구간에서는 밴드갭에 의해 터널링 과정이 컷오프 되면서 이제 드레인 커런트가 이제 억제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 구간은 이제 N타입 팻 리전, 즉 이제 게이트 볼티지가 양의 값일 때의 그런 영역입니다. 이제 트랜스퍼 커브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N타입 팻 동작 구간인데 이때는 이제 티팻 동작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모스펫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이제 팻의 특성이 이제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이제 모식도처럼 이제 게이트 전압이 이제 양으로 커지면 이제 이온겔 내부에 이제 EMIM 양이온이 이제 채널 표면에 흡착이 되고 그 결과 채널에 이제 일렉트론 어커뮬레이션이 유도가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소자가 전형적인 N타입 팻 트랜스포트 캐릭터리스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캐리어 수송 메커니즘은 이제 열전자 방출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인데 이제 아래 온도 의존성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양의 게이트 전압 구간에서 이제 전류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는 이제 스트롱 템퍼러처 디펜던트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이제 P-티팹 구간이 거의 이제 템퍼러처 인디펜던트였던 것과 대비를 해서 이제 거기과 이제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P타입 티팹 영역이 이제 터널링 기반임을 이제 더 명확히 뒷받침해 줍니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을 종합해서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제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 조건에 따라서 각각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게이트 볼티지가 음일 때의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음의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WS 때가 이제 P타입으로 홀이 우사해지고 반대로 이제 MOS2는 상대적으로 N타입 상향이 유지되면서 이제 이종 접합이 이제 PN 접합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C 조건, 즉 음의 드레인 전압이 인가가 되면 WS2의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MOS2의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이제 사이에 터널링이 가능한 에너지틱 윈도우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버랩 용역을 통해서 밸런스 밴드 미니멈에서 컨덕션 밴드 맥시멈 방향의 이제 BTBT 전류가 지배적으로 흐르게 되고 논문에서 관찰된 이제 P타입 티팹 동작을 설명하는 이제 핵심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제 드레인 볼티지가 양으로 바뀌어서 이제 D 조건이 되면은 캐리어 이동 방향이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BTBT보다는 이제 장벽을 넘어가는 설모닉 이미션 기반 수송이 우세해집니다. 즉 터널링 전류보다는 이제 베리어 오버 트랜스포트가 이제 지배적이 돼서 전류 특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쪽의 이제 양의 게이트 전압 조건에서는 양의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WS2와 MOS2 모두에서 전자 축적이 유도돼서 두 재료가 모두 N 타입으로 동작하고 이제 전체 이제 접합이 이제 NN 접합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A 조건의 경우에는 이제 WS2의 전자가 MOS2로 이동할 때 큰 에너지 장벽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전류 흐름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B 조건에서는 이제 MOS2의 전자가 이동하려면 약간의 이제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하므로 A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류가 조금 제한되는 특성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본 논문에서 이제 T팹 동작의 핵심은 이제 C 조건처럼 이제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음전압인 경우에서 이제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 미니멈 사이 에너지틱 윈도우가 열리면서 이제 BTBT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의 핵심 결과를 정리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 연구에서 WSE2, MOS2 반데르발스 이종 접합 구조의 P-타입 티팻을 제작을 했고 실온에서 이제 SS의 최소 값은 36mV/데크 그리고 온오프비는 이제 10의 6승 정도로 이제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2D 구조에서 P-타입 티팻을 60 이하의 SS를 이제 실온에서 구현한 이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2D 재료 기반 소자에서는 표면 댕글링 본드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솔리드 다이렉트릭 데포지션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논문에서는 이제 울트라 하이 커패시턴스 이온겔 탑 게이트를 이제 스핀 코팅 방식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이온겔 게이트는 높은 커패시턴스를 바탕으로 강한 전기장을 형성해서 WS2와 MOS2의 밴드 정렬을 이제 타입 2에서 타입 3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이제 BTBT 기반 스텝 스위칭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향후 컴플리멘터리 N타입과 P타입 2D 티패스를 이용한 CMOS-like 인테그레이션 가능성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차세대 저전력 전자 소자 구현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